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다행히 반등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폭락이었을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할지가 시간이 지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계 측면에서 보면 통계는 거의 뭐 반등하고 한 번 더 죽는 게 일반적인 통계고, 그런데 이 각국 정부의 대응을 봤을 때는, 이 대응을 보면 죽는 것보다는 또 안정을 찾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이런 폭락 사태가 뭐 여러 개가 겹쳤지만 중동의 전쟁 위기도 있었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뭐 그리고 미국 실업률이나 이런 지표들부터 해서 뭐 다양한 어떤 악재가 한 방에 집중되면서 이런 폭락을 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응을 보면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시장이 수습이 됐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에서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고, 반대로 미국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재고 있었는데,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푸니까 일본 은행이 조금 조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강요를 하게 될 것인데, 현재는 엔화가 엔고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 헤지펀드들이 엔저에 굉장히 많은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본은행이 이걸 감안해서, 헤지펀드들을 감안해서 엔저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을 겨냥을 해서, 그래서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갑작스러운 엔고로 인해서 헤지펀드 자금이 청산이 되고 이런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미국에서 아마 압력을 주지 않았을까, 일본에. 그래서 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라고 했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스스로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걸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했거나, 뭐 아마 미국 쪽 압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고가 주춤하면서 지금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반등을 한 것을 보면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어떤 청산 우려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았을까, 가장 큰 악재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0원당, 1000원당 965원까지 1000원당 96엔, 아니지. 원엔이니까, 1000원당 965엔까지 올랐던 게 934엔까지 내려왔습니다. 93.4엔까지. 단위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엔화 가치가 계속 이렇게 절하가 되다가 절상이 됐습니다. 그럼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2007년과 같이 갑작스러운 엔고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유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지만 사실 저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제로금리일 때 일본 예산의 25%가 0.1%인 국채이자 지급에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국채이자가 만약에 0.4%만 돼도, 평균 국채이자가 0.4%만 돼도 예산 전체를 이자 지급에 써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객기를 부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오래 이끌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지펀드를 겨냥한 일본은행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고, 일본의 존재감을 또 확인을 시켜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경제 규모가 과거에는 미국의 60%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연준이나 뭐 영란은행 못지않은 굉장히 큰 자산 규모, 이게 대부분 일본 민간에서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해서 짊어졌던 빚을
일본은행이 떠안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일본은행이 빚을 떠안는 대신에 돈은 마음대로 찍어낼게. 요게 성립이 됐고,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엔화 가치에 대한 의구심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엔저가 계속되고 있다가 최근에 국채 금리의 상한도 1%로 올리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했으니까 반응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세가 깨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추세가 영원히 깨지면 영원히 망가진다 이건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가 깨지고 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직 추세가 깨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더 큰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흐름이 깨지고 나면 미국 증시처럼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추세를 회복하는 데까지. 그래서 한번 망가지고 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번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희한하게 통계를 따라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2차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은행이 수습을 해서 다시 좋아진다 해도 뭔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하고 이제 지금의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는 전혀 이제 그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까고 이런 건 없지만 그냥 단순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정권에서 보면 굉장히 좀 역행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 역행이란 게 뭐냐면 이 시장 경제 초기, 그리고 이 한국은 과거에 이제 어떤 잔재가 없고 굉장히 강력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과거의 잔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양반 문화가 남아 있었냐라고 하면 일제 시대에도 조금 남아 있긴 했지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양반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비하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성씨 보고 쌍놈이네 이런 씨가 어쩌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못생겼네 머리가 나쁘네 이런 건 있지만 노비의 자손이네 이런 건 없습니다. 잔재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없어졌고, 이 잔재가 없어진 게 이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이제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요걸로 계속 오면서 이런 과거의 잔재들이 아주 깨끗하게 없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문화라는 것은 한국 특유의 문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상투를 튼다든지 아니면 높임말 문화가 있다든지 등등인데, 이거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게 이 나이 문화입니다. 나이로 인한 서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다른 종교들 다 아울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태양광을 하면서 우즈벡도 받고, 그리고 베트남도 받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국적들이 있는데 한번 뭐라고 하면 난 너보다 나이 많아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이게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슬람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 같은 것들, 그리고 기독교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 같은 것들, 이런 것보다 이 나이 문화에 바로 적응을 해가지고 서열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외국 사람들도. 이게 사실상 이 문화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시장 경제 초기에 전부 다 못 살았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했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유전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리셋이 되면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 리셋이 되면서 이 가난한 사람가 그 유전자가 우수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 됐었고 이 환경을 이제 극복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큰 보상이 주어지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글쎄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이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거의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정도로 사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사회가 안정이 됐으면 이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짜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효율이 안 됩니다. 부잣집 자녀하고 가난한 집 자녀하고 기회 균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분수에 맞게 이 안정된 사회 속에서 잘 살자. 그럼 부자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금도 더 내고 사회적으로 누리는 게 많으니까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 체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내가 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 부자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거고. 그리고 그걸 못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가 보장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서민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체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부자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일종의 이제 뭐 서포트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파일을 나눠 갖는 이런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정책이 보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정부가 테러를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양광 관련된 건데 REC를 정부 보유한 그 설비들에서 REC를 소급 발행을 해가지고 REC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소급 몇 년치 소급 발행해가지고 시장이 때리겠다 해가지고 REC 가격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때리고 나서 보니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인위적인 걸로 안 된다는 건데 그 인위적인 게 어떤 더 좋은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너네들이 뭔데 이렇게 돈을 버냐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있으면 또 요게 공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S&P 입찰. 그러니까 S&P를 지금 뭐 정해진 가격에 한전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S&P 입찰해가지고 뭐 싸게 입찰 들어오는 걸 사주겠다 뭐 이런 아주 얄팍한 논리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S&P 입찰제로 간다라고 하면 한전이 독점적인 권리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전기를 생산해서 아무한테나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너네 돈 버는 거 좀 짜증나는데? 이렇게 해서 시장 기능을 해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 뭐 어떤 정치인이든 당연히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환경하고 좀 역행하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저는 경험적으로는 통계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우연적인 계기가 있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로 보기는 조금 그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조선주들의 뭡니까 지주사 사실상 조선주들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그 HT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시장 충격에 똑같이 낙폭이 있었지만 회복을 했습니다. 뭔가 좀 흐름에서 깨졌다는 느낌은 안 줍니다. 그냥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거 변동성 범위를 채웠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SK 하이닉스를 보면
예, 그냥 반등폭이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미 꺾여가지고 이제 겨우 뭐 저항을 하고 있는 느낌? 심지어 내려올 때 거래량도 많이 붙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끝났다라는 신호라서 예, 그래서 이게 60주선 첫 이탈할 때 반등하는 이런 우리의 통계 같은 거는 적용이 됐지만 이 반등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재차 상승을 한다?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이제 경쟁에 놓이게 되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풍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HBM 이런 것들은 결국 경쟁이란 게 가장 악재입니다. 이 주식 종목에서는. 그래서 뭐 경쟁이라고 하는 거에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비해서 중국 애들이 뭐 선박을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이제 국제 입찰 시장에서 거의 뭐 발을 뺀 것 같고 그리고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해서 왜냐하면 선박은 자동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 성향상 한중일을 놓고 보면 예,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데 꼼꼼하다 보니까 잘 뭐 안 바꿉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요거 LNG 운반선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가서 많이 담고 가는 걸로 바뀌었는데 일본 애들은 아직도 동그란 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덜 담게 됩니다. 안 바꿉니다, 근데. 그래서 꼼꼼하지만 잘 안 바뀌니까 시대의 역행에서 탈락. 얘들은 조금 중국도 보면 제가 태양광 자재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제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하는 배경이 뭐냐면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그 품질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생산을 한다. 못 씁니다, 이거. 근데 선반은 자동화가 안 되니까. 예,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알아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산 알루미늄을 쓰다가 한국산 알루미늄으로 바꿨습니다. 예, 비용은 더 증가됐긴 했지만 시험 성적서를 해보니까 이거 수치보다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치보다 더 나왔습니다.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6063이고 이건 6005인데 6005가 6063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근데 한 10% 정도 이게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선박은 자동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일본은 기술이 후퇴해서 얘들은 꼼꼼하지 못해서 한국 쪽으로 계속 올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 요인에서만 보면 그동안 계속 노출된 경쟁에서 어느 정도 그 경쟁이 이제 익숙해지고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앞으로 재미없을 거다. 사실 이렇게 오른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요 시점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갈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변동 범위로 보면 15만 원 이하니까 아마 이 이하로 내려와서 움직이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올해가 2018년만큼 더운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까지 확인하시는 것보다, 뭐 아마 주식 비중이 0%가 아닌 분들, 0%가 아니라면, 예, 그냥 2차 폭락이 나오기 전에, 안 나오면 그냥 갖고 있는 거 회복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혹시라도 2차 폭락이 나오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뭐, 그만큼 이제 시장 기능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치 5일장 반성장을 보는 것 같은, 우리 시장이 이제 그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맞다. 제가 우리
추가 모집 올려가지고 좀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냐면, 저는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인지는 다 아실 거다 생각하고 이제 생략하고 올렸는데, 이게 이제 소개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부족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 소유의 개념이나 이런 게 전혀 이번 차수에 보면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되고 나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법인은 설립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가동을 해서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주식을 나눠 갖는다는 개념입니다. 한 차수당 한 2메가와트 정도의 그런 발전소를 이제 가져서, 아니면 100kW 이상 좀 규모 있게 하실 분들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들여서 이 법인에서 이제 이 발전소를 소유를 하게 되는 이런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소유의 개념이 일단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쏙 빼먹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반성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0kW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투자를 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린 지분을 사시는 게 맞고, 이 2메가와트 정도 되는 발전소들을 모아놓은 법인의 주식 지분을 사셔서 여기서 이제 차입을 대여를 하고, 대여금을 수익으로 반납을 받고, 그리고 대여금 반납이 끝나면 이제 배당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세금이 가장 적게 드는 형태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그런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100kW 이상은 이제 직접 이 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법인에서 이걸 소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이걸 소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에서 보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째로 가지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다만 이제 이 100kW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개통연계비나 이런 걸 포함하면 대략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보셔야 되고, 요건 이제 10kg 단위로 하니까 1,000만 원대의 적은 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을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형화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1차, 2차가 돌아가고, 그리고 곧 차수로 보면 3차도 곧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사람들 1차도 이제 착공해서 한 방에 돌아갈 겁니다. 연말이 되면. 3차도 이제 개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제 좀 공개적으로 조금 더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먹읍시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개방된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소유의 개념은 100kg 이상은 직접 소유를 하시고, 그 이하는 지분을 소유를 하시는 그런 개념이고, 당연히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저희가 이제 만든 발전소, 관리라는 발전소가 지금 이제 25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25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발전량 1위가 여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에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 로드뷰를 보면 나무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업지가 왜 제일 잘 나오느냐,
요 사업지에는 시험적으로 우리가 N타입 모듈을 적용을 했습니다. N타입 모듈 적용하니까 확실히 온도 영향을 덜 받아서 여름 때 1등입니다. 그러면 뭐 남들은 여기 발전량 얼마 안 나와요 하는 이런 사업지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요렇게 설계 안 합니다. 요거는 과거의 어떤 산물인데 그냥 이거 지분 결대로 이렇게 다 덮어도 됩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발전량. 그게 양면형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측을 해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 지붕이 이렇게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해가 어떻게 뜨냐면 이런 체감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북쪽 면을 더 때리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북쪽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과거 데이터는 북쪽의 66%, 이제 정남향에 비해서, 그리고 각도를 조금 줄여도 한 75%인데 각도가 마이너스 1도 정도 되니까 뭐 100% 이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한 10도, 마이너스 10도까지 북향 같은 경우도 발전량의 감소가 거의 없더라. 이런 통계를 제가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건 충분히 냈을 텐데, 그동안 발전 사업을 하는 쪽에서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이 모듈이나 인버터에 기재된 최저값이 있습니다. 최저값대로 그냥 설계를 합니다.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발전량에서는 뭐 입지가 나쁘든 뭐든 그림자만 안 지면 다른 데보다 훨씬 잘 뽑을 수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공 능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 투자를 그래 좋아진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확인하고 할래. 참 그러면 좋겠지만,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9월부터 신규 발전 허가 중단. 왜냐면 이게 이제 여기 호남, 제주, 강원, 경북에 205개 변전소. 이것도 여유 용량이 3개입니다. 변전소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DL이 있습니다. 요 3개 중에 하나라도 여유 용량이 없으면 발전 사업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호남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변전소 차원에서 여유 용량이 없다. 근데 이 개통망을 확충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2031년까지 7년 4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7년 4개월도 지금 당장 착수를 해야 7년 4개월 후에 개통망이 보강이 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10년 이상 발전 사업은 못할 것이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도 계속 발전소가 생기다 보면 결국 나중에 못할 것이다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한 겁니다. 무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태양광이 미쳤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계속 권해 드리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이 지역들은 10년 이상 아마 발전 사업을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뭐 나머지 지역들도 다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나면 못할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뭐 기존의 발전소 수익을 보면서 그때 할 걸, 무리를 해서라도 할 걸, 개인 연금이라도 깨서 할 걸,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냐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욕심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잘 짓고 많이 지어서 사기치는 놈들 발 못 붙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참 가관도 아닙니다. 과거에 뭐 공사하다 날림 공사로 뜯은 것도 2개. 그리고 지금 가동되는 것 중에서 결선 잘못해가지고 발전량이 덜 나오는 거 1개. 관리 잘못해가지고 발전량 떨어진 거 1개. 뭐 이런 등등.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이래갖고도 밥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발 못 붙이게 제대로 요 사업을 해서 태양광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런 뭐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좋은 사업이 이제 나쁜 인식으로 매도가 되는 거고, 이 좋은 사업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만약에 구현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런 투자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게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